그런데 강사님, 우리 아까 제가 앞에서 잠시 엄지를 했지만 교육과정 개발할 때마다 자료를 저렇게 찾으려면 너무 힘든지가 아니에요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릴 사이트가 있어요. 여러분들 NCS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NCS. 네, NCS라는 것은요, 우리가 국가직무표준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국가직무표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처음에 등장하게 된 이유가, 역량이, 매칭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학교의 학생들이 이제 졸업을 하고 직장에 취업을 하는데, 직장에서도 일을 다시 배워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학교에서 배운 어떤 내용하고,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써먹을 수 있는 내용하고, 이게 차이가 나버리니까 문제가 계속 발생을 했었죠. 예, 그래서 국가에서 이제 우리 노동부 쪽에서 이런 국가직무 표준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 표준 하에서 이게 표준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업 현장에서 있는 그 업무 내용들 있죠. 업무 내용들을 토대로 만들었거든요. 그럼 이게 표준이 만들어졌으니까 이대로 교육을 하면 어쨌든 학교에서 배운 내용들을 현업, 현장에서 써먹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아이디어에서 나온 게 국가직무 표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사실 좀 검색을 해보시면요. 검색을 해보시면 뭐 여러 가지 기사들이 나올 거예요. 좀 좋지 못한 기사들이 있을 겁니다. 뭐 이게 좀 현업과 안 맞아 떨어진다. 뭐 이런 류의 기사들도 좀 보실 수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소개를 시켜드리는 이유는 교육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참고할 만한 요만한 자료는 이런 사이트는 없다라고 생각이 돼서 소개를 일단 해드릴 거예요. 자, ncs.go.kr 브라우저 여시고요. 여기로 접속을 한번 해보세요. ncs.go.kr 여기에 회원가입을 먼저 좀 해주셔야 돼요. 회원가입을 좀 해주실까요? 같이 좀 이제 요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원가입해서 개인 회원으로 가입을 하시면 돼요. 개인 회원. 개인 회원으로 좀 가입을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일단 로그인을 한번 해볼까요? 로그인. 제가 먼저 소개를 한번 해드리고, 조금 이제 한번 훑어볼 수 있는 시간을 같이 좀 드릴게요. 자, 일단 사이트 메인 화면을 가면 뭐 이런 거 정보들이 나오네요. 근데 저희가 주요하게 볼 거는요. 쭉 내려가시면 여기 NCS 및 학습 모듈 검색이라는 거예요. 학습 모듈 검색. 자, 학습 모듈이라는 것 자체가 좀 느낌이 어떠세요? 네, 뭔가 네, 커리큘럼 같은 냄새가 나시나요? 자, 여기서 보면 여러 가지 사업 관리, 경영 회계 사무, 뭐 금융 보험, 뭐 이런 것들이 있네요. 그래서 NCS는요, 크게 이런 산업 분야에 대한 대 카테고리가 있고요. 그 세부적인 카테고리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원인 교수 설계자잖아요. 네, 일원인 교수 설계자니까 교육과 관련된 카테고리에 있을 거 같네요. 그죠? 클릭을 한번 해볼까요? 여기 보니까 학교 교육과 관련된 것도 있고, 평생 교육과 관련된 것도 있고, 직업 교육과 관련된 것도 있네요. 이러닝이라고 된 게 직업 교육과 관련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카테고리 분류가 되어 있네요. 이러닝 클릭. 그리고 세 분류에 보면 이러닝 시스템 개발도 있고, 컨텐츠 개발도 있고, 이러닝 과정 운영이라는 것도 있네요. 교수 설계자는 요 중에서 개발 쪽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개발 클릭.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세부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같이 한번 해볼게요. 같이 이 화면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같이 한번 따라 볼게요. 자, 화면에서 자, 중앙으로 이렇게 스크롤 내립니다. 쭉 내리세요. 하시다가 조금 좀 잘 못 따라오셨다 하시면 망설이지 마시고 마이크 키시고 조금 천천히 해달라고 말씀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교육, 자연, 사회과학 쪽. 이거 클릭 한번 해보세요. 클릭. 그 다음에 직업교육 클릭. 그 다음에 이러닝 클릭. 네, 그 다음에 이러닝 콘텐츠 개발 클릭. 하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죠. 뭐 많은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아까 세 분류를 이렇게 세부 카테고리를 클릭을 했고요. 요 화면이 나오죠. NCS에서는요, 이런 것들을 클릭하면 나오는 요 단계 정도 되는 것들요, 직무라고 그냥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수 설계라는 사실 직무를 NC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해가 되셨죠? 그냥 인터넷 컨텐츠 개발이다라고 해서 총괄해서 그냥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컨텐츠 개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들이 뭐냐라고 이렇게 세부 규정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컨텐츠 설계 전략이 분석도 하는 게 있고, 이런 시스템 환경 분석이라는 것도 있고, 개발 환경 분석이라는 것도 있고, 프로토타입 개발이라는 것도 있고, 컨텐츠 포팅이라는 것도 있고, 품질 관리라는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고, 동영상 요소도 있고, 그래픽 요소도 있고, 애니메이션 요소도 있고, 이렇게 이거 쭉 보니까, 이게 보니까, 이런 교수 설계자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이러닝과 관련된 개발들, 그러니까 디자이너들과 관련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동영상 편집하는 편집자와 관련된 내용도 있고요. 이게 섞여 있구나, 이런 것들이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그래서 이거 하나를 볼까요? 우리가 설계 전략이라는 게 뭔지 한번 볼게요. 여기 미리 보기 한번 클릭해 볼까요? 미리 보기. 미리 보기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와요. 자, 이렇게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능력 단위라 컨텐츠 설계 분석이라는 것은 능력 단위 정의가 컨텐츠 개발을 착수하기 전에 교수 설계자의 설계 의도를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컨텐츠 개발 유형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해서 컨텐츠 구현을 위한 방법을 구체화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딱 보시면 아시겠죠? 제가 아까 그 열고 했던 그 역량들 있죠? 그 역량 자체가 여기서 따온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세부적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컨텐츠 개발 방향 분석하기, 컨텐츠 개발 유형 분석하기,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여기 있는데, 자, 이게 뭐냐면, 이 세부 내용에 대한 것들이 또 세부적으로 이제 수행 준거라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은 이런 수행 준거, 컨텐츠 개발 계획서를 토대로 해서 분석된 학습자 특징을 규명할 수 있다. 규명도 하고, 그 다음에 개발 유형도 규명하고, 이렇게 규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이 컨텐츠 개발 방향 분석하는 능력인 거야 라는 걸 세부적으로 규정을 내렸어요. 디테일하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또 역량이 지식, 기술, 태도,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KSA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세부적으로 구분이 돼서 나옵니다. 밑에 것도 한번 볼까요? 이제 여기서 뭐 개발 유형 분석하기라고 해서 이런 것들 세부적으로 이런 거 역량이야. 자, 페이지 여기 넘겨보시면 이렇게 페이지 넘길 수 있으시거든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편해지겠죠. 내가 과정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자료를 어디에서 찾아야 될지도 사실 잘 모르겠고, 그런데, 직무에 대한 많은 것들을 앞서서 산업들이, 여러 가지 산업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이 규정이 되어 있고, 그 세부 직무들이 이런 식으로 자료들이 제공이 되는구나 생각을 하면 조금 더 쉽게 아까 그런 우리 분석하는 활동들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페이지를 좀 넘겨보시면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중요한 거를 말씀드릴게요. 능력 단위라는 것은 사실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사실 규정되어 있지는 않아요. 이 역량이 이런 거다라고 해서 규정이 되어 있고요. 쭉 내려가시다 보면 뭐가 있냐면 학습 모듈이라는 게 있어요. 학습 모듈. 학습 모듈이라는 건 교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교재.
이게 왜 교재가 필요하냐면, 사람들에 따라서 이제 이거를 갖다가, 예를 들어 강사님이, 뭐 어떤 학습 내용을 설명을 할 때, 한 이 정도, 여기에 있는 교재 정도의 내용은 알려줘야 된다라는 걸로 이렇게 규정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교재라는 것을 다운받을 수 있는, PDF로 다운받을 수 있는데요. PDF 클릭을 하시면 활용 대상이 기업이냐 교수자냐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그냥 교수자니 교수자 클릭할게요. 동의함. 잠시만요. 네, 이렇게 체크하면 왜 안 되지? 네, 이게 지금 저기가 안 됐군요. 제가 네, 네네. 제가 지금 NCS 능력 단위까지는 왔는데요. 그 네. 다음부터는 어떻게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건 한 번 더 안내를 해드릴게요. 한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제 화면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 화면만 좀 보시고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동의함 클릭해서 다운로드 나오죠.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이런 PDF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컨텐츠 설계 전략 분석이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내용, 이거는 이제 NCS 전반적인 모듈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쭉 스킵을 하시고요. 이렇게 활용하는 거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교재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재처럼. 자, 목표가 뭐고, 이런 것들이다라고 해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교재처럼 이렇게 나와 있죠. 책처럼. 네, 전자책처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참고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크게 제가 소개는 2개를 해드렸죠. 자, 2개를 해드렸는데, 일단 능력 단위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NCS 학습 모듈이라는 거, 요거를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자, 확인이 어느 정도 되셨을까요? 네, 되셨죠. 자, 그러면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능력 단위들이 있는데요. 여기 분류번호라고 된 거 있죠. 분류번호라고 된 게 이게 뭐냐면, 앞서서 우리가 카테고리 선택을 했죠. 자, 한번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자, 우리가 교육, 자연, 과학이라고 돼서 여기 4번이라고 돼 있죠. 4번을 클릭했죠. 자, 여기에 4번, 우리 2자리. 그죠? 그 다음에 직업 교육이라는 걸 클릭을 했습니다. 그죠? 그럼 3번 2자리. 그죠? 그 다음에 이러닝이라는 걸 클릭했어요. 2자리. 이렇게 2자리씩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능력 분류번호라는 게 이렇게 2자리씩 이렇게 끊어서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여기서부터, 요거는 이제 요 능력 단위 코드 2, 3, 4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언더바가 되어 있고 14라고 된 거 있죠. 14. 그 뒤에 V2라고 된 게 있네요. 그죠? 14라고 된 거는 뭐냐면 2014년도라는 거예요. 요거는 2016년도라는 거고 2018년도라는 거예요. V2라고 된 거는 버전 2번째 버전이다. 얘는 3번째 버전이다. 요건 4번째 버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리뉴얼이 얘는 2번 됐고요. 이건 3번 됐고 얘는 4번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셨나요? 이런 측면에서 보시면 여기 변경 이력이라는 게 있죠. 이게 2번이 됐으니까 변경 이력 딱 보시면 자,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전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런 버전이 왜 바뀔까요? 버전이 왜 바뀔까? 예. 이게 이런 그 직무 NCS 능력 단위 이런 걸 갖다가 어쨌든 컨설팅처럼 누군가를 수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그 이러닝 관련된 전문 집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지금 여기서 거기서 수행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스마트 러닝 협회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그런 집단들이 있을 거예요. 그쪽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 처음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교재도 새로 만들어야 되고, 그죠? 체계화를 시켜야 되는데, 처음 버전 같은 경우에 사실은 아무래도 조금 부족한 것들이 사실 발견이 되겠죠. 네. 뭔가, 여러 사람이 합의한다고 해도 사실 소수분들이 이제 만든 거다 보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활용하면서, 아, 조금 뭔가 문제가 있다. 이럴 때 다시 버전을 리비전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업데이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서 제가 좀 언급을 해드렸는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대학 교수님들, 뭐 이렇게 전문대학 교수님들이, 전문대에서 NCS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전문대학 교수님들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아, 이거 진짜 나하고 맞지 않아. 아니면은, 이게 실제 일하는 거하고 맞지 않아. 뭐 이런 투정들 많이 하시는 분들, 불만 제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 계셨어요, 처음에.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이 조금 개선이 조금 되면서 그나마 조금 업데이트가 되고 있다라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뭐 컨설팅 한다고 이제 이런 직무부도 컨설팅 같은 것들 요거 쓰거든요. 그럴 때 보면 조금 맞지 않는 것들이 아직까지 발견이 되긴 돼요. 예, 왜냐하면 그 산업에서 나름대로 전문가라고 하는 집단이긴 하지만 사실 이게 그렇잖아요. 사실 예를 들어 교수 집단한테 여기 맡긴다라고 하면 실무와 약간 괴리가 있는 부분이 사실 있겠죠. 또 실무적인 부분만 또 맡기면 사실 이론적인 틀이 좀 없는 경우가 사실 생기겠죠. 예, 그런 것들이 사실 좀 있기 때문에 조금 어쨌든 조금 그런 단점이 사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요만한 자료들은 사실 체계적으로 구축된 자료들은 많지는 않은 것 같다. 네, 그래서 이렇게 활용을 일단 하시면 된다. 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하나 좀 소개를 하나 더 마지막 더 해드릴게요. 수준이라는 게 있어요. 수준. 뭐 5수준, 뭐 이렇게 수준이라는 게 있는데 수준이라는 건 뭐냐면요. 8수준까지 총 있거든요. 8수준까지 있는데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경력이 많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경력이 되어야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네, 이 직무 정의된 거 미리 보기 있죠. 클릭을 하시면 보실 수 있어요. 자, 여기도 4페이지 보시면 자, 수준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1수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구체적인 지시나 철저한 감독하에 문자희에 계산 능력, 뭐 기초적인 일반 지식을 사용하고 단순하게 반복적인 과학을 실행하는 수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네. 이 수준은 일반적인 지시나 감독하에 일반 지식을 활용해서 절차되고 일상적인 과학을 수행하는 수준이다. 3수준 같은 경우에는 제한된 권한 내에서 해당 분야의 기초 이론 및 일반 지식을 사용하여 다소 복잡한 과업을 수행하는 수준이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4수준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경력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경력 부분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대학교 졸업했을 때의 수준 정도는 한 3수준 아니면 4수준 정도로 보고 있어요. 대학교 졸업한 분들의 수준 정도 3수준에서 4수준 정도로 보고 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요 수준 자체가 좀 높아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한번 다운로드 하셔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일단 NCS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간 되실 때 뒤에 뭐 이런 개발 경력 경로나 이런 것도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예를 들어 관심 있으신 분야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쪽도 지금 이제 저희는 이제 공통 관심사가 이러닝에 대한 부분이니까 이제 이러닝과 관련된 이런 컨텐츠 개발과 관련된 것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개인적으로 관심 있으신 분야를 한번 선택을 해보셔서 거기에 있는 내용들 다운도 한번 받아보시고요. 이게 내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좀 다르네 이런 생각도 드실 수가 있을 거고 그래. 그게 끄덕이실 수도 있으실 거고 그러실 건데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걸로 이렇게 오늘 요 부분은 NCS 소개하는 부분은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지식 디자이너